안녕하십니까. 네, 회초리 회계를 통한 초보 주식 투자자의 이해라는 타이틀로 팟캐스트를 비공식적으로는 3회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2회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현대차예요, 현대차. 네, 현대차. 네, 현대차를 왜 이렇게 하려고 했죠, 저희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좀 차를 좀 바꿔보려고 해서 네. 차를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차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좀 관심이 갖게 됐죠. 네. 뭐 이번에 나온 G70 그게 뭐 BMW 3 시리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많이 버셨나 봐요. 차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네, 일단은 뭐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따로 어떤 회사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그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이제 현대차죠. 그래서 뭐 지주 회사로 올라와 있는 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속회사가 한 53개 정도 계열사가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캐피탈이라든가 현대카드,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뭐 이런 그 종목들도 다 현대차에 속해 있는 그런 그 계열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 구성이 차량이 역시 뭐 7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캐피탈 같은 금융 부분이 16%, 기타 부분이 6.02%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현대로템이었어요. 그래서 차량 부분 쪽에 매출이 많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사님께서 네. 또 직접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은 재무제표 주요 항목들을 좀 봤습니다. 주요 항목들을 봤는데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매출액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폭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5% 전기 대비 5% 대략 뭐 한 1.8%에서 2%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출액의 그런 소폭 증가량보다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약 한 20% 정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 전에도 뭐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올해죠. 올해랑 작년 같은 경우는 줄 수밖에 없었죠. 사드 문제라는 한한령 이슈 때문에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뭐 이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한한령에서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이제 국내 매출이랑 해외 매출에 대한 내용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중국의 경우는 상반기에는 둘 다 떨어졌어요. 시장 점유율이. 네. 그런데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클린 디젤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디젤이 그렇게 클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 산업 위축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살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율에 대해서 환율 중에서 이제 미국 달러, 그다음에 뭐 중국 위안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 올해 그 한국 원화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올 초에 1211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1124원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한간에는 1110원까지 좀 떨어지면 뭐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달러를 좀 사놓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뭐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똑같아요. 일단은 뭐 8.96 거기에서 이제 6.4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라오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해서는 아마 하반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사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차트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9월달 월간 판매 대수가 올라가는 건지 그렇게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분기 실적이 이번에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분기나 4분기 실적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4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나온 게 전분기 대비해서 한 4% 하락을 그렇죠. 예상합니다. 4%. 하락 정도면 뭐 그러니까 크게 뭐 네.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올라오는 거는 사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걸 수도 있겠는데 좀 더 펀더멘탈 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재무 비율 중에서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합친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는 주주나 아니면 회사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 현금들이 쌓이고 있지 않다. 기업 가치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보여지죠. 방금 전에 잠깐 확인을 했는데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좀 올라가네요. 3분기, 4분기가 좀 올라가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보게 되면은 2분기가 2,800원 정도, 2,861원, 그 다음에 3분기가 3,100원, 그 다음에 4분기에 4,000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왜 4분기가 좀 올라가냐면 G70 네. 제가 세븐티라고 얘기하려다가 G70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신차 효과예요. 신차 효과가 얼마나 그렇죠. 좀 네.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G70이 원래 3분기에 내놓으려다 4분기로 이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좀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죠 원래는. 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악재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쌍용차는 지금 그 언론에서 혹은 애널리스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해결할 기미가 나와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누적 점유율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41.1%, 그 다음에 제네시스가 3.5%거든요. 점유율로 보게 되면 국내. 네, 네. 그 다음에 기아차가 33.4%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45%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가 33%면 이게 80%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애국심으로 기아차를 탔는데 요즘에 벤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더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적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3, 4분기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뭐 사드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악재가 있어요. 한미 FTA. 네, 그렇죠. 그동안 뭐 한국차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되는 듯한 내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한다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 13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에 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중장기로 만약에 실적이 내년에 계속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2012년과 2013년에 실적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25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펀더멘탈 나온 게 있나요? 내년 펀더멘탈이요? 네, 내년 펀더멘털을 제가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이버 금융 현대차 찾아보게 되면은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좋아지긴 해요.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야 이게 더 좋아집니다. 네, 숫자 자리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EPS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올해보다 좋아지고요. 작년보다 좋아져요. 작년 2016년. 맞아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어요. 네. 좋아진다고 예상은 하고 있죠. 그쵸, 예상이죠. 그러면은 2016년이면은 6년보다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 좋아지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13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네. 예, 그냥 이게 차트상으로 좀 그런데
PER과 PBR 밴드를 또 구해 오셨잖아요. 네, 밴드상 봤을 때는 또 뭐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또 좀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밴드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5만 6천 원 정도 네, 되거든요. 15만 6천 원이 되고요. 그러면 거의 뭐 거의 제가 가지고 온 거랑 숫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15만 5,500원 가지고 계산했을 때 퍼가 10.5. 10.5. 네, 그리고 기준일 오늘 현재 PBR이 0.6입니다. 저 오늘이 10월 30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네, 10월 30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연중 최고 퍼 평균과 한 6년 그 다음에 최저 퍼 평균이 9.04에서 6.07의 밴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치로 보게 되면 이게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사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데 일단은 펀더멘탈상으로는 비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 네, PBR 밴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PBR 밴드도 기준일 현재 2017년 10월 30일 현재 0.6이고요. 과거 6년치를 봤을 때는 1.27에서 0.84의 밴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PE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성장성 지표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는 안정성 지표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차를 과연 성장성으로 봐야 되냐 안정성으로 봐야 되느냐의 변수가 여기서 또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장성을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니다 이제 현대차는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PBR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아, 그걸 꼭 읽어보세요. 아, 예. 거기서 보게 되면 안전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안전마진이라는 걸 그냥 제 뜻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배당을 얼마나 주냐예요. 네, 배당을. 네, 근데 이제 올해 작년이 한 4천 원 정도 줬거든요. 네. 그러면 수익 배당률이 2.7인 거예요. 2.7. 작년 2.74.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 정도 준다라고 한다면 네,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PBR 밴드로 몇 퍼센트 정도? 0.6? 네, 0.6입니다. 0.6. 그러면 0.6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현대차 좋아한다. 네, 나는 현대차 좋아한다. 그러면 17만 원 찍고 13만 원 떨어지면 13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 타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네.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 정도까지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또 어디에 올릴 거냐면 카페에 올릴 거죠. 네, 네. 앞에 올리시죠. 네이버에서 가온밸류 검색하시면요. 그쪽으로 좀 올려놓을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 차트 분석이라든가 혹은 실적 펀더멘털 부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네. 아마 보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0월 30일 날씨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곧 11월 달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우리 청주대학교 우리 회계학과 교수님이자 네, 회계사님인 허동진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